2015 기준교육과정은 크게 과목 구성이 일반고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3개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공통과목, 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특별한 선택 없이 이루어지는 과목입니다. 예를 들면 국영수 기초에다가 공통사회, 그리고 공통과학, 그리고 한국사, 그리고 예체능 일부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2020년부터 전체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 선택 및 진로 선택 과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대학에서 평가 요소 중에서 전공적 합성을 연관성이 높겠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고등학교 때 미리 배우게 된 과목은 뭔가,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어떤 선택권은 강화됐지만 학교마다 상황은 다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과목 개설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는 일방적으로 선정해가지고 무늬만 학생의 선택권이, 과목 선택권이 늘어난 이런 경우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도시 지역의 큰 학교들조차도. 게다가 어떤 식으로 과목을 선택하면 좋은지, 진로 선택, 일반 선택을, 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을 토로한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예를 들어서 2015 기준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과목이 뭘 배우는지, 그리고 이게 대학에 어떤 전공하고 계열하고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 그리고 계열별로 전공별로 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들을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한 자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아마 10권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큰 방향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 이제 전공 계열별로 선택효과 참고 리스트를 어디서 뽑았냐, 아까 얘기했던 서울대학교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생활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원래 개정판, 여기서 각 전공에 공부하고 있는, 여기 보시면 철학, 중원영문, 국사학, 경제학, 여기 전공에 있는 대학생들이 얘기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선택 효과를 뽑아본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철학과에 있는 대학생이 내가 철학 공부를 해보니까 고등학교 과목 중에서는 윤리와 사상이라든지 생활과 윤리라든지 정치화법이라든지 사회문화라든지 한문, 이런 과목들이 중요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물론 선택 과목 얘기는 이 고등학교에 한정된 거지만 초등고학년이나 중학생들도 자기 진로를 바탕으로, 그리고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으로 기초를 해서 미리 연습해 보면은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2025년에 고등학교 들어오는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현재 원래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간 아이들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이거보다 더 심하게 과목이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정답을 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근데 우리 인터넷 클래스에서도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제가 필요한 자료들 얼마든지 스포트하고 앞으로 줌 버튼을 활용해가지고 교육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입시 그리고 교육이, 공교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내가 이해한다, 이런 관점에서 또 인사이트 클래스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나의 내공 또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전공에서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기초 주요 교과들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과이과 계열을 떠나가지고 기본적인 소양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또 진짜 올바른 과목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당연히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대학에 가서 이공계를 공부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특히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투 과목이 되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사람도 적고, 그리고 좀 상위권 학생 위주로 신청하다 보니까 좀 내신에 있어가지고 뭔가 약간 손해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대학에서는 이때 도전적으로 선택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리하게 평가에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뭐 학교 작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내가 대학에서 필요한 어떤 선택 과목이 내가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 개설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 그리고 그 노력의 동기와 과정이 학생들 기록되면은 그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책으로 해소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요즘은 이제 클러스터라고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는 없지만 인근의 학교에서 학생들 모아가지고 교과 거점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그 교육과정인 교실 온다시라든지 이런 식의 내가 대학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추가적인 공부 또는 선택 과목을 학교 내에서 도전적으로 선택하는 것 플러스 그 여건이 안 됐을 때 내가 그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 이거는 뭐 학생 종합전형에서도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정말 어떤 진정한 어떤 교육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도 나오고 있지만 만일에 우리 학교에 내가 공부하고 있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클러스터 공동교육과정 그 지역 내에서 개설되어 있다. 뭐 이러면은 당연히 도전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대학이 보려고 하는 것 또는 실제로 어떤 궁극적인 교육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환경적 제약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환경적 제약이 있었는데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지속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하는 과정에서 뭘 배우고 느꼈는지 이걸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이런 어떤 환경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책이 되겠고, 그죠? 뭐 시간 경우 무크라든지 테드라든지 이런 어떤 그 온라인 과정들을 활용해가지고 나에게 필요한 어떤 추가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거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내용들은 고등학교 위주로 써 있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고등학교 생활을 현실을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최대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초등, 중학생 어떻게 해야 되죠? 학점을 내는 겁니다. 책으로 간다라든지 테드 영상을 본다라든지 심층 기사를 본다라든지 내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논문으로 간다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는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한 독서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한 기록을 생활 데이터베이스 쌓는 거예요. 기록하지 않으면 말짱 헛수고입니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잘 기록되어서 그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길들은 무궁무진하죠. 그리고 기초교과, 기본교과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꾸준히 토대가 되니까 충실해라. 신문사설, 저도 인사이트 클래스에서 한번 해볼까 싶어요. 신문사설 읽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 논점을 정리하고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수행평가와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학업 역량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영상 매체 요즘 활용하기 좋죠. K무크라든지 테드라든지 영어 된다, 무크 들어도 되는 거죠. 유튜브도 뭐 조경 씨나 우리 효영 씨도 얘기했었지만 유튜브도 사실은 수준 있는 것들 많아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그 테드나 무크에 비해 가지고는 좀 수준이 막 섞여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 부분은 인사 스님들하고도 얘기하고 또 교과 담임 선생님하고도 의논해가지고 좀 선별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교과 단원의 어떤 지식을 확장하는 거에 영상 매체를 활용하는 것,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학업 태도 학업을 이진 학업 역량 중요한 요소죠. 교과 학습 내에서는 시도하지 말고 학습을 그 주체적으로 필요한 공부 찾아서 해보는 거 이거는 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또래 멘토링 좋습니다. 이것도 그죠? 자연스러운 학습 환경을 마련하는 거 이건 정말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인사의 선생님들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많이 이렇게 가르쳐 좁은 경험이 있을 건데 흔히 얘기하는 인지심리학, 인지과학에서
그 메타인지적 관점에서 멘토링하는 거 대단히 유용한 그런 활동입니다. 예. 자, 어쨌든 이런 과정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터치해줘야 될 게 바로 이제 진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프레드 인사이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진로를 직접 찾아주거나 하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다만 중요성은 계속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사례도 있고 여러분이 현재 공부를 하면서 내가 왜 이 학과에 왔는지 그리고 이 학과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은 뭔지 나중에 내가 어떤 진로를 가고 싶은지 이런 얘기들이 대학에서의 공부하고 직접적 연관성이 있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진로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과목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다듬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학달자료 가이드북에도 나오지만 뭐 굳이 이걸 질문으로 바꿔보지 이렇게 되면 왜 공부하냐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을 저는 하나는 해결사가 됩시다. 해결사가 됩시다는 뭐 그 초중학생들에게 뭐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 걔들한테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치료제 개발하러 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어떤 지적인 수준 내에 살 수 있는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고민하는 거. 이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관점들. 이러한 관점에서 질문도 나오는 거고, 토론거리도 나오는 거고, 발표도 나오는 거고, 책으로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주제를 배웠다. 그러면은 뭐 구글링에서 뭐 자료를 찾는다면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생활 소개 뭐 이런 거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미적분을 배웠어. 이게 실제로 나중에 어떤 우리 실생활에 어떤 쓸모가 있냐라는 얘기를 할 때 생활 소개 미적분 이렇게 구글링을 하면은 찾아갈 수 있는 게 많죠. 그리고 현재 어떤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제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돼 가지고 예시를 들어놨는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내가 현재 배우고 있는 교과 단위 주제들하고 어떻게 연관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해결사적인 어떤 시각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탐험가라는 관점은 뭐냐면은 이 지식의 끝은 어디야? 라는態度를 갖는 겁니다. 이거 진짜 궁금한데 이걸 파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임한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환경에 맞게 그리고 수준에 맞게 지금은 유식 먹는 아이한테 뭐 고기 씹어라 이렇게 요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온 김에 그 외부의 문제를 학교 안으로 가져와가 교과를 연결한 사례로 지금 어쨌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지금 심각한 지금 현재 우리 당면한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생각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도입부의 수업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시각을 가지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보면은 정말 이거 보면은 초기 우리 오한페름이 불러 그냥 뒀는데 보시면은 생각거리가 진짜 많죠. 이게 이름 바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뭔가? 생활은 뭐 해야 돼요? 자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주 찾으려면은 자료에 대해 탐색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각각의 주장과 입장에 대한 논지, 그리고 상황, 배경, 이유에 대해서 찾고 자기의 입장을 정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반론도 생각해야 되겠고, 그죠? 지금 중국 국내 입국 금지 청원이 지금 50만 명 넘었는데 지금 더 됐죠. 과연 가능한가?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규정 또는 법률하고 배치되거나 또는 일치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는가, 그죠? 그래서 이 학령이라는 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지적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게 어떤 과목과 연관이 될 건가. 사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경우도 모든 과목 다 연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자기 관심 있는 과목하고 그리고 어떤 교과단을 중요하고 주제하고 또 학교 내 어떤 활동이 연결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인 글쓰기, 토론하면 주장, 입증, 비교,
그리고 반론 이런 것들을 확장하는 연습을 해보라.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보라. 예를 들면은 중국이 입국 금지하는 현실성이 있냐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죠. 이게 어떤 그 국제적인 규칙이 있는지, 규정이 있는지, 또는 이게 대해 가지고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이 어떤 뭐 법률적인 문제, 또는 도덕적인 문제, 또는 문화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 찾아보니까 국제 보건 규칙이 있더라. 그러면은 또 확장할 수 있죠. 이렇게 했을 때는 과연 이러한 조치가 그 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하고 차단하는 효과가 있느냐? 그럼 그 자료들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찬성의 입장에서 주장을 펼칠 수도 있겠고, 반대 입장에서 주장을 펼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각각의 반대 입장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반론을 준비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러면은 통계, 사례, 기사, 논문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그리고 이거를 편집하는 과정을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뭐 실효 증명 안 됐다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자료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반복되지만 찬성과 반대, 상반대 입장에 대해서 논지를 구성하고 글쓰기를 하고 말하는 과정들도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사례를 가져온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어떤 활동을 가장 좋은 그 통로를 제가 볼 때는 탐구보고서입니다. 탐구보고서는 학교 중에도 학생부의 그 교과 선생님이 반영해서 수용을 해가지고 반영해주면은 베스트. 안 해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데 가장 좋은 그 게이트웨이 그리고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뭐 추가적인 문제들 조금 생각해보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자, 국제규약을 어기면서도 질병 발병제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할 경우에 강제로 해제할 권리를 누가 가지냐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질병의 원천이 야생동물에 의한 것이라는데 이를 식용으로 하는 사회에 대한 혐오 발언은 오히려 문화상대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이슈가 될 수 있죠. 문화상대주의, 이러면 뭐 세탐구 과목에 딱 나올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죠? 자, 우리도 수능기를 3, 4일을 걸쳐서 보내가지고 우한의 교민들을 군대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국민 탈출 시도할 경우에 그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개인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격리시설에도 수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막 지역적인 반발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때 지역 선정 기준은 뭐냐. 어디다가 이 사람들을 수용하느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리는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과정 속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해야 되냐. 그리고 모든 지역 기피할 경우에 지역 선정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위험지역으로 치료 및 보호를 위해서 의료진을 파견해야 되는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의사의 본분으로서 가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의사의 본분하고 가장 입장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 마스크, 손소독 때 지금 난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 나오죠. 뭐 중국에 보내는 거, 쌓아놓고 사재기 해가지고 유통반을 남기려고 하는 이 불량한 상인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 사회적 심리 불안 상태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죠? 그리고 이거를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예방하고 예측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그죠? 아마 이번에도 우리가 그동안 뭐 메르스라든지 사스 같은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한 과정 속에서 축적된 어떤 노하우, 데이터 같은 게 아마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라고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학생부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할 건데요. 이 내용은 우리 학달자막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하고 되게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특별히 가져왔습니다. 그 한진현이라고 하는 그 학생부 컨설팅 회사의 박계슬 대표님, 참고 제 대학교 후배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매력적인 학생부 관리 5개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다루진 않겠고요. 이 중에서 제가 의미 있다라고 판단됐던 거, 그리고 특정 템플릿 양식은 제가 학달자막 가이드북 그리고 프레드진 홈페이지 올린 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주간 단위 또는 격주 단위를 할 때 기본적인 어떤 템플릿이 되는 그 양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례를 제가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주간 단위를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이루어집니다. 그죠? 크게 대비를 하자면 하나는 교과, 교실 내에서 교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교과 외의 대부분의 활동은 창체가 제일 크겠죠. 창체라고 하는 거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거기다가 독서활동. 요거를 주간 단위로 기록하는 거를 좀 습관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뭐와 같이 가면 되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에 학사 일정하고 그리고 교과 진도 계획하고 같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더 좋기는 수업 시간에 주간 클래스라고 하면은 주간 단위로 다음 주간에 있을 일들에 대해 가지고 계획하고, 그리고 수업에 인사이트 클래스 수업에 와가 거기에 대해서 실제 실행했던 거를 기록하고 발표하고, 이런 루틴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날짜가 나오죠. 3월 20에서 3월 24일. 이게 학달자막 가이드북의 2-4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교과 수업 외에 아까 얘기했던 창체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은 뜻이 창체동아리, 정규 동아리죠. 그리고 자율동아리로 나눌 수 있겠고, 봉사활동하고 진로활동, 독서활동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 3월 20일에서 3월 24일 사이에 있었던 교과 외 활동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그리고 지난 후에 정리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베이스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영양가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나갈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모든 학생에게 이 방식을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봐서 이 정도 할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애들한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기 중에 요거를 시키고, 요거만 기록해 놓은 게 쌓여도 엄청나게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교가 1학기는 1학기 기말고사를 보고 나가지고 선생님이 그동안 이렇게 누적 기록을 착실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빈양식을 나눠줍니다. 여기에 네가 지난 학기도 있었던 일들을 중요하게 적어서 내. 그러면은 1학기의 학교생활 기록부 기록의 마감은 8월 말까지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여름방학 때, 그리고 2학기 학년 전체의 내용은 2월 말까지 기록 마감이고 12월 초에 기말고사, 2학기 말 기말고사를 보고 나서 방학식 하기 전 그 사이에 이런 양식을 나눠줍니다. 물론 이거는 학교 양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활동 위주로 일주일 동안을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 내용을 미리 계획하고 실행하고 기록하고 요걸 쌓아나가면은 이거 자체가 아주 의미 있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자율활동이 뭐 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동기하고 역할 및 노력 과정, 그리고 표현점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는 학교에 어떤 학사일정이 있는 것도 있겠고, 또는 이렇게 뭐 스파스로 랜덤하게 일어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동기라고 하는 건 나의 동기입니다. 내가 왜 거기 했냐. 그리고 나의 역할하고 나의 노력은 뭐냐. 그리고 내가 배우고, 그리고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추후 활동을 했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교과활동 두 개가 축이죠. 학교 생활을 보면은 교과활동, 교과외 활동, 비교과를 부르는 게 교과외 활동입니다. 그죠? 교과활동 기록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과제 및 수행 평가, 발표 및 토론 주제, 수업에 관한 내용, 그리고 수업에 관한 내용 과목별로 쭉 적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것도 역시 과목, 날짜, 주제, 계기 및 준비 과정, 변점 및 이후의 결과 및 추가 활동 이렇게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학달자막 가이드북의 2-3 양식하고 아주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클래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간 단위 또는 격주 단위를 해가지고 수업 시작할 때 도입부에 뭔가 수업에 대한 것도 좋지만 저는 오히려 이 루틴을 발표하고 피드백하고 격려하고 하는 거를 이렇게 수업 도입부 루틴을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규철 대표님 얘기하는 것 중에서 아까 5가지 중에서 확장하라 사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궁금한 점, 더 알고 싶은 점이 생겼을 때 이거를
사고를 확장하는 거하고 항목과 연결하는 거로 나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국사에서 어떤 내용에 대한 교과단의 주제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선의 외교 정책에 대한 보고서로 수행하고 확장했죠. 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조선의 외교 정책이 예를 들어 스페인하고 관계다 그러면은 현재의 조선하고 스페인이 그 역사적으로 서로 만나게 되고 국제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수도사들의 영향을 뭐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현재 우리나라와 스페인과 교류 현황이 어떤지 계속 확장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두 번째인 탐험가의 시각입니다. 이 지식 끝은 어디야? 그러면 더 나가는 겁니다. 무크로도 가고 테드로 가고 뭐 KOCW 사이버 내용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거, 이게 하나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는 애매한 범위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종합 전형도 대입 전형으로서의 어떤 기능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진짜 공부라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일반고 같은 경우는 3등급 안에, 그러니까 안정적인 2등급이 아니면은 사실 학종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가 아무리 빵빵해도 예를 들어서 정적 합성도 뛰어나고 인성도 뛰어나고 발전해서 있다고 하더라도 인서울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3, 4등급 학생들, 흔히 얘기하는 중위권에서 약간 안쪽에 있는 이 학생들을 위한 학생관리 또는 학종 대비법 뭘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왜냐하면 만일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은 적용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제 제가 광명UM에 고3 보러 가는 우리 영선이를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왜? 성적이 지금 탁월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몇 달 후면은 수시원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죠. 보면은 자칫 우왕좌왕하다가는 진짜 죽도밥도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거나 다양한 활동해야 된다고 이렇게 욕심을 내는 거는 조금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과에 대해서 계속 향상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물론 이제 1학년, 2학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가 계속 향상되는, 특히 자기 진로하고 연관성이 높은 교과에 대한 내신 유지가 우선순위고, 그리고 모든 영역에 다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는 자기 희망 전공 그리고 강점을 제대로 파악해가지고 한두 영역에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런 학생들, 우리 아들도 참 이런 대표적인 3, 4등급 학생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저 과목에 수사하지 않고 자기 전공 관련된 거에 대해서 활동이 많다라든지 성적이 향상이 보인다라든지 관련된 동아리 열심히 한다라든지 관련된 책을 읽는다라든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약간 편향되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대학에서 이런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하냐면요. 이 잘하는 과목 못하는 과목 편차가 크기 때문에 교과의 부족한 부분을 도가린 독서를 이렇게 무리하게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수업에서의 적극성을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굳이 학생부 항목으로 얘기하자면은 교과 세트. 그래서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예를 써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업에서 적극성을 드러내는 것을 우선순위로, 그리고 독서를 중심으로 활동으로 보완하는 것을 2차 순위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어떤 그 학생부 기록이 축소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수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인사이트 클래스님들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주고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어떤 내신에 있어서 상위권 학생들에게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교과에 대해서 끝까지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수업에 집중하고 수행평가를 가질 수업 등의 수업을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리고 지원할 제목과 관련된 교과에서는 적극성 보여주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적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려면은 자기의 지원 가시권에 있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 또는 학과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그 전공별로 필요한 역량이라든지 그 대학에서 실제로 배우는 교과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 두면은 조금 더 집중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얘기하자면은 진로 시야를 너무 좁힐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뭐 요즘 대학에서 뭐 복수 전공이라든지 이중 전공이라든지 뭐 부전공 제도 같은 게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 진로 설정을 못 해가지고 좀 고민한다. 그러면은 지나치게 진로를 잡는데 좁혀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시야를 넓혀가지고 학과 선택을 좀 계열별로 폭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나중에 뭐 취업률도 봐야 되겠지만 실제 입시에서 경쟁률, 그리고 현재 경쟁력도 봐야 되겠고. 그래서 진로된 시야를 넓히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조금 더 할 건데, 우리가 두 가지 축을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기 중에 하나는 수업을 중심으로 학교 생활을 충실하는 거. 그죠? 또 하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를 아우르는 기준이 되는 건 뭐냐? 여러분 얘기했지만 교과 진도 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교과 진도 계획이 제가 여러 학교 걸 보니까 다 달라요. 방식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그래서 뭐 그건 어쨌든 복불복이니까 좋은 방법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요 교과 중심 그리고 자기에게 진로 연관성이 높은 과목은 아예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교과서 목차 교과 다른 주제 정도는 직접 타이핑을 해보면 좋아요. 이것도 클래스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학기 시작됐다. 그러면 주요 과목에 여기도 역시 가이드북 앞부분에 나옵니다. 가이드북 앞부분에 보면은 그 교과서 목차를 타이핑한 거를 제가 아예 가이드북에 넣어놨습니다. 실제로 제가 받은 거고요. 자, 그러면은 기준이 되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 알림이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교과 진도 계획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아들이 나온 파주시 동패고등학교의 교과 진도 계획입니다. 제가 본 학교 중에서 아주 잘 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기별로 그리고 과목별로는 아니고 학기별로